네, 3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반도체 외에도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변영인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오전장과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양시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또 많이 주목했던 뉴스 무엇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 가격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은 외국인의 매수도 있지만 실적 기대도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탑3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시장이 만약 오늘처럼 계속 반등해 준다면 테마주가 힘을 잃진 않을까라는 그 중간에 놓여있는 오늘장이거든요. 이 비트코인 오늘장 왜 움직이는지 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 케일 간의 이 법적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이게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최종적으로 뭐 그레이스 케일의 어떤 이 승소로 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1년 5개월 만에 4,700만 원. 제가 아까 방송 전에 확인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4,780만 원, 현재 한 4,600만 원대 좀 시세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좀 돌파했다라는 기대감들. 즉 ETF가 연내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을 좀 개선시켰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글로벌 이 IB 은행들의 ETF 출시를 한 10개 업체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내 ETF의 어떤 본격적인 출시를 이제 승인하게 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이 제도권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실제로 두 분은 이 비트코인 테마주에 기대를 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3로 선정해 보죠. 굉장히 종목이 많이 겹치네요. 우리기술투자와 다나리 1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김태성 본부장은 하나투자증권을, 변영인 대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겹친다는 건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고를 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확실하거나. 그렇죠. 어느 쪽이에요? 둘 다죠. 네. 일단 사실 고를 것도 없고 이 고를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앵커님의 질문에 답을 또 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세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우리기술투자와 다날은 많이들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비트코인 하면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또 빗썸이라는 기업들이 떠오를 것 같고 또 해외 거래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이제 또 거래소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두나무라고 하는 또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해서 그 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었던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가 한 번씩 이제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마다 관련주로서 엮이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최초에 이제 이 운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나무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공으로 또 이어졌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주도 업종 2차 전지 반도체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에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ETF가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이제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포스코 ETF를 저는 생각하면 좀 예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분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에 있어서 코인이 올라가지만 막상 ETF가 나오면 ETF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쪽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오. 저는 별 관심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했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지금 이 시장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투자를 할 가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우리기술 투자는 두 분의 탑픽이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지난 거래일에 급등이 나와줬어요. 24%의 장대 양봉 기록했고 오늘 장에도 약간의 피레침이 나오면서 한 6개월 만에 그 지지부진했던 장을 갑자기 이틀 만에 뚫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영현 대표님? 우선 저는 저도 뭐 김태성 본부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제도권에 진입한다,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이 제도권. 근데 국내 어떤 상황들이랑 좀 이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빗썸의 경우에는 사실 이 최대 주주 리스크가 좀 있으면서 이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 규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두나무에 대한 오늘 업비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큰데 이게 오늘 최근에 어떤 이 낙폭 과대장에서의 어떤 이 수급 개선 관점에서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관련주들로서 수급이 좀 좋아졌다. 이 부분은 전체적 관점에서도 여기에 테마가 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수급이 증시 추세 전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대형주 수급으로 좀 이전될 수 있는 이 흐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봤고요. 저는 우리기술 투자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네. 이벤트성에 따른 어떤 단기적 추세는 좀 유지될 것이다. 다만 보수적이고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손절가 3,800원을 좀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손절가 3,8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 종목군에 대한 투자 의견에 시총 바이는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변영현 대표님 종목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갤럭시와 머니트리, NFT 관련주를 또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막 코인 열풍 속에 이것을 NFT로 활용할 수 있다 하면서 뭐 그림 시장으로도 움직였고 그리고 게임주로도 움직였는데 이 모습이 이번에도 나와줄까요? 어때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또 테마가 좀 지속이 된다면 네. NFT에 대한 어떤 이전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이 일회성 강세인가 아니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강세 흐름을 좀 가져갈 것. 두 번째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국내 시장의 신뢰도 회복이 좀 저는 급선무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파생적인 관점에서는 NFT 시장과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결은 좀 다르죠. 그런데 NFT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는 중앙화폐에 대한 어떤 연동성 그리고 뭐 미술품에 대한 토큰 상품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NFT도 올해 쉰 만큼 사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테마 지속성 관점에서는 한 번쯤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씩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떨지 반도체 소부장주의 탑3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겹칠까요? 종목이 많아서인지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서인지 하나도 겹치지가 않았는데 김태정 본부장은 네. TLB와 HPSP, 하나마이크론을, 변영희 대표는 ISC,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기준 없어요? 네, 없고 네. 일단 제가 이 종목군들을 이제 뽑아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을 좀 제외하고 DDR5에서 하나, DDR5 전공정에서 하나, 후공정에서 하나. 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탑픽을 좀 뽑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TLB는 DDR5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매출의 약 40%가 DDR5에서 나오고 있고 또 나머지 또 매출은 전체적으로 이 서버용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지금 엮여 있는 기업으로서 결국엔 이 DDR4, DDR5의 현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이 현물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기업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두 번째로 이제 전공정 기업 HPSP. 아마 이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또
코너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공정, 특히나 이제 수소, 고압 수소를 통한 어닐링 공정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정 자체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다른 전공정 관련 기업들보다 조금은 더 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재고 감소를 하게 되면 또 새롭게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공정부터 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HPSP 이제 전공정 기업들 중에 이제 하나들이거든요. 그들이 최근에 사실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 이쪽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또 증권사 레포트들이 이베스트였나요? 쏟아지고 있죠. 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상향 추정치, 결국 실적 시즌에서 돌파하고는 숫자입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한번 이번에도 느꼈지 않습니까? LG전자, 삼성전자, LG엔솔로 이어지는 이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지수 흐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소부장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공정 뭐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와서 이것을 뛰어넘는 퍼포먼스가 또 나올까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으나 실적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앞에 테마보다는 말이 많으신 거 보면, 설명이 긴 거 보면은 아이, 그럼요. 여기는 할 말이 참 많은 실체가 있는 반도체주인 것 같아요. 오늘 장의 의욕도 강한데, 변영애 대표님의 세 가지는 이게 공통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그 엔비디아 AI와 관련해서 거의 대장격으로 올랐던 대표 종목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최근에 과대 낙폭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래도 대장. 그래서 지금 ISC,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선택했는데 사실 수급적인 동향 관점에서도 최근에 증시 조정에 따라서 단기 매수 기회를 좀 줬다라고 좀 판단됐던 세 종목입니다. 물론 26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기대감도 아직도 좀 남아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PC용 칩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가 뭐 확정된 것은 좀 아니지만, 과거의 뭐 사례를 보면 퀄컴도 사실 뭐 PC용 칩 진출했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관점, 그래서 신규 칩에 대한 개발 수요 관점에서 ISC를 좀 골라봤는데, 일단 이 신규 개발 칩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 하에서는 이 소켓, 실리콘 러버 소켓의 어떤 수요,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이 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인텔이랑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른 PCB 매출이 사실 3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좀 다소 일회성 비용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의 수요 여부 판단을 해본다면 이 스페타시스도 굉장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이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 회복 그리고 섹터의 수급이 좀 더 개선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2024년도의 실적 관점입니다. 엔비디아향 이 고사양 반도체 조기 양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투자가 선제적인 요건이다. 그럼 사상 최대 장비 수주를 좀 기록했던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향 비중을 좀 더 높여준다면, 네. 저는 2023년도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세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같이 갈 종목이 있다. 앞서 그 신화선 매니저의 투자 포인트하고도 일맥상통한데, 탑픽으로는 ISC를 선택했고요. 오늘 장에도 한 8%, 9% 동시가 구간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고점 대비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아마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좀 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네, 사실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좀 이 상승폭이 좀 더 커진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지금 사실 사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8% 하나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소재주에 대해서는 장비주에 대한 어떤 주가 선반영 부분이 있었지만, 소재주가 사실 앞으로 양산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소재주는 같이 따라가는 매출 구조다. 이 관점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ISC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가 종가 부분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72,000원 구간에서 77,000원 구간 진입 시에 조정시 매수 구간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살짝의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아니라 조정 시에 매수해 보겠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9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종가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실 텐데 좀 쉬었다가 참았다가 매수하라고 해서 약간은 불만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탑픽 종목?
일단 저는 TLB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사실 무너지면 좀 위험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TLB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장 후반부에 혹은 11시 이후에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 구간에서 좋은 수급과 함께 좋은 뉴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종가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 정도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TLB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1차적으로는 제가 3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 드렸는데 만약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보다 고점을 돌파한다. 당연히 뭐 소부장 기업들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때에는 뭐 35,000원, 37,000원까지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수혜주, 피해주 이것을 구별하시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전체에 지금 온기가 퍼져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이제 국채 금리의 어느 정도 좀 안정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의 유입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그 회복력을 조금 더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LB의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종목씩 각각의 주제에 맞게 살펴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는 코스피가 1.07%의 오름세 속에 2,382.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7%의 급등에 784.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클로징벨 울릴 시간이네요. 장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24일 화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장에 호재가 있어도 전혀 반응해주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가 120개월선까지 거의 다 하락을 했고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거의 코로나 시즌에 보여줬던 낙폭 고스란히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줬다라는 것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과가 된 건지 앞으로의 수급의 변화가 나올 건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네요. 정확한 마감 상황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4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양시장,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팔아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2,383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그 상승폭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전거래 대비 2.7%대 상승하며 78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밤 이제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에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국내 시장도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장중에 힘을 잃기는 했지만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가 오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는데요. 전거래 대비 23% 넘게 뛰어오르며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오늘 15% 넘게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LNF, LG화학까지 이 기업들 모두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그 상승폭을 늘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가상화폐로 모이는 기업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위지트는 장 마감까지 가격제 한포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어제 부각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히림 오늘 급등하더니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올라오지 못했던 관련주들 유신과 SY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0%, 8%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오롱글로벌 어제 상한가 기록한 기업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한 흐름 이어가며 11%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 주목을 받았던 이 개별 기업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연이어 신저가를 기록했던 카카오인데요.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거래 대비 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39,600원에 오늘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또 합병 승인 소식이 전해졌던 셀트리온,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연이어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거래 대비 6.7%대 상승하며 15만 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 상승폭을 늘려가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또다시 조정을 받는 건 아닌지 또 걱정스러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체크해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좀 심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했고 2.77%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어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게 얼마 만에 계좌 빨간불이냐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김대성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정리와 함께 이게 기술적인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은 바닥 통과가 되는 구간인 건지 네. 오늘 위험한 구간에 놓였던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전체 수급을 놓고 보면 사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반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신용 반대 이 매매에 따라서 오전 11시 이전에 9시, 10시, 11시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좀 매도가 된 부분이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 특히나 종가까지 밀어 올리는 꽉 찬 이 양봉을 이제 놓고 보면 저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기술적 반등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30포인트까지의 반등이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800포인트의 저항대만 좀 돌파해주면 82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소한 3% 이상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이 구간이 우리가 오늘 봤던 하락 이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려면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못했다가 11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네. 또 그 온기가 다른 중소형 개별주까지 굉장히 강하게 좀 퍼진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예측했었던 악재들은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악재들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의 소화 과정만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도 충분히 반도체만큼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이 잡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내일이 겁난다, 또 떨어질까 봐 무섭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맞아요. 요즘 저희가 매번 올랐다가 급락했다 이게 반복되니까 올라도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변동성 심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면 좀 우리는 네.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종목별로 보면은 가장 강한 거는 재건주였습니다. 이 재건주가 어떤 건 또 네옴시티 쪽에 발을 담그고 있고 어떤 건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발을 담그고 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사실 오늘 24일이면 뭐 사우디 일정이 사실상 끝나는 네. 윤 대통령의 사우디 일정이 오늘로서 좀 마지막 일정이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틴의 어떤 건강 이상설, 뭐 심폐소생술을 좀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크렘린궁이 이에 대해서 뭐 강하게 뭐 부인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건설기계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 오늘 오후장에도 뭐 상승폭을 좀 키우는 흐름들 맞아요. 보여주고 있었죠. 데모,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 과거 사례를 좀 보면 푸틴 대통령이 이 건강 이상설을 뭐 일회성으로 좀 끝났던 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좀 종료가 좀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확정이 좀 된다면 네. 재건축 수혜가 좀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뭐 공식 확인된 어떤 루트는 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일정 투자 관련 사우디 투자 관련주로서의 어떤 시세 부분은 오늘로서 어떤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지속되는 어떤 테마보다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잘 주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만일 이게 뭐 러우 전쟁에서의 좀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에 중동에서의 확전보다는 좀 휴전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 김태성 본부장님이라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재건과 관련한 테마를 공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수출단의 뭔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네. 현대차와 같은 그런 종목 쪽으로 가보겠어요? 제가 그렇게 큰 선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네. 결국에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의 그쵸. 수익률 게임을 저는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지금 러시아 쪽에서 특별하게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크렘린 쪽에서 좀 속보나 아니면 이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건강 이상설에 뭐 이렇다 지금 리액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노리시는 게 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더 좋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릴 때 나는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테마를 이용해봐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어제 이 종목을 다룰 때만 해도 합병 승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론으로 보고 매도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셀트리온이 6% 넘게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이 뉴스 가지고 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이제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땐 사실 이제 호재 뉴스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램시마에 대한 승인 이슈도 사실 호재고 합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세론 뉴스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그 동안에 우리가 말은 많았지만 네. 계속 현실화된 게 없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호재 뉴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일단 밀렸던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세론 뉴스라기보단 지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수 탓이다. 네, 붙고 싶어도 붙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었던 것 같고 분위기도 지금 살벌한데 지금 무슨 제약 바이오냐 이렇게 또 생각들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 그러니까 어제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한 방향성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악재보다는 셀트리온 단독 기업 기준으로 보면 호재 뉴스가 많으니까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일단 호재들이 반응을 해줘서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또 그 반응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 상승을 했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은 어제 하락장에도 나름 버텼어요. 네. 화장품주.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필승주로 클리오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보다 보니 관군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더불어서 11월 단체 관광 전세기 운항 소식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관군제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 어떤 조정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중국 소비주 내지는 뭐 중국 관련주들 수급 관점에서도 좀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좀 많지만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기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조고 이게 사실 뭐 11월 황금 연휴 특수 그리고 3분기에 뭐 황금 연휴 특수 4분기 관군제 특수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조 이 부분도 낙폭 과대시에서는 충분히 좀 실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 화장품 그리고 육아 뭐 중국향 뭐 육아 관련주 그리고 의류 이런 어페럴 관련주들의 어떤 낙폭 조정 시에서도 충분히 저가 매수 메리트는 좀 유효하지 않았나 판단해봤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까지 오늘 장의 흐름 좋았습니다. 마녀공장이 특히 4% 넘게 올라줬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1.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말 극적인 하루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해주시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 무엇일까요, 본부장님?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야 될 거는 실적과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트는지 저는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좀 더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변영인 네네. 대표는요? 일단 오늘 새벽이죠. 내일 기조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도 좀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 괜찮았고 2차 전지 섹터는 장주 흐름 좀 안 좋았지만 저는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실적 발표도 굉장히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관점에서는 이번 주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 수급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주들 실적 발표, 그러니까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국내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에코프로의 반등이라던가 푸스콜딩스 실적, 그리고 네이버의 상승, 재건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잠시 후에 업앤다운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